신사숙녀 여러분, 친애하는 벗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신비로의 탐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주의 무한한 확장과 인간 의식의 무한한 심연 사이의 경계가 하나의 매끄러운 전체로 융합되는 듯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수십억 개의 별들이 광활한 검은 벨벳천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광경을 마주하면 깊은 경외감과 고립감이 마음을 에워쌉니다. 우주의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적 이해를 압박하는 무거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공허 속으로 무선 신호를 발사하며 수십 년 동안 기기를 기울여 귀 기울여 왔으나 대답은 우주의 미세파 배경 복사에 대한 희미한 잡음과 절대적인 고요뿐입니다. 1950년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벽 안에서 천재적인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폭탄보다 더 폭발적인 힘을 지닌 기만적으로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우주가 이토록 방대하고 고대이며 생명의 출현 확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는 외계 문명의 흔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가? 이 섬뜩하고 막강한 모순은 과학계에서 페르미 역설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인류로 하여금 우주의 시간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일련의 소름 끼치는 가설들을 낳았습니다. 이 고독에 대한 가장 초기적이고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설명 중 하나는 희귀 지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복잡한 생명, 더 구체적으로 지적 생명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희귀한 일련의 확률적인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행성은 이상적인 조건의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축 기울기를 안정화시키고 진화 과정의 필수적인 조수를 생성하는 비정상적으로 큰 달, 액체 물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 내의 안정적인 궤도, 그리고 위험한 소행성을 막아주는 가스 거성 목성의 보호 영향.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근 관측은 이 관점을 강화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친 TRAPPIST-1 항성계 연구에서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들조차 적색 외성 숙주 별의 강렬한 복사로 인해 안정적인 대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판구조론, 광활한 바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하는 대륙 같은 진정한 지구와 유사한 조건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극도로 희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 복권의 유일한 승자일지도 모르며 상금은 존재 자체이고 주위에는 불모의 세계나 미생물 생명만이 존재하는 세계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1961년에 프랭크 드레이크가 고안한 은하수 내에서 의사소통 가능한 문명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수학적 트린 드레이크 방정식은 결국 환멸을 가져옵니다. 초기 추정치는 낙관적이었으나 케플러와 TESS 임무, 2024년까지의 데이터와 웹의 대기 분석을 포함한 최근 세련된 추정치는 예상을 극적으로 줄였습니다. 지적 생명이 발달하는 거주 가능 행성의 비율, 장기판 구조론을 고려할 때 0.2% 미만으로 추정됨, 과문명의 수명 같은 요인들이 방정식을 불확실성의 안개로 만듭니다. 이는 우주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무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지적 생명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별들 사이의 물리적 격차는 영원한 감옥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별 이웃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4.2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는 40조 킬로미터라는 넘을 수 없는 심연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의 불굴의 장벽으로 보이지 않는 벽으로 문명들을 의미 있는 교류로부터 분리합니다. 별들을 정복하려는 어떤 사회도 에너지와 시간의 엄청난 요구에 직면해야 하며 이는 항성 간 여행을 먼 야망으로 만들거나 출발 전에 붕괴를 초래하는 자원 고갈로 이어집니다. 웹의 2025년 관측, 유랑 행성과 고립된 항성계의 탐지를 포함하여 이러한 거리가 부과하는 고립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 어두운 추측들은 생존의 잔인한 색조로 서사를 물들입니다. 중국 작가 류츠신이 2008년 소설 암흑의 숲에서 제시한 암흑숲 이론은 우주를 야행성 숲으로 상상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냥꾼은 유령처럼 나무 사이를 몰래 다니며 길을 막는 가지를 조심스럽게 밀쳐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 각 문명은 숨겨진 명사수이며 위치를 드러내는 것은 순진함이나 오만으로
공포와 의심에 사로잡힌 타인들로부터 신속한 선멸을 초대합니다. SETI 연구자들의 비판을 포함한 과학적 논의는 이 모델의 보편성을 의문시하며 모든 문명이 포식자적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지만 페르미 역설의 잠재적 해결책으로 공명합니다. 따라서 침묵은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위 보호를 위한 보편적 은폐에서 비롯됩니다. 단 하나의 방출, 무선 신호가 그림자 속에서 파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대여과기 가설은 생명의 진보에 대한 또 다른 암울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기물에서 항성간 문명으로의 경로가 대부분의 생명체가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장벽 여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는 진핵세포의 출현이나 핵자멸의 회피 같은 여과기를 운 좋게 통과했을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막강한 여과기는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핵분쟁, 기후재앙,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 또는 행성 규모의 자연재해. 2024년 제안된 지속 불가능한 성장과 AI를 문명 종결자로 연결하는 최근 이론들은 이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웹의 2025에서 2026년 고대은하 잔해 탐지는 문명들이 우리 전에 일어나고 그러한 여과기에 의해 소멸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에 새로운 페르미 역설 해결책인 인지 지평선 가설은 외계인들이 우리를 접촉하지 않는 이유를 제안하며 2026년의 관측 임계값과 온디맨드 렌더링 시뮬레이션 기반 해결책은 우주가 관측되지 않은 한 생성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가설들, 정확하든 오류든 생명과 지능의 정의에 대한 모호성을 통해 검토를 받습니다. 페르미 역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작고 취약하며 예외적인 지위를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총아, 자연에 선호받는 자녀인가, 아니면 무한한 별바다 속에서 잠시 공명하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작은 화음인가? 해결책은 공간적 시간적 어둠 속에 가려져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인식을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외부 우주가 탐험하고 싶은 수수께끼의 바다라면 각 개인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으며 그 또한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이것이 꿈의 영역입니다. 현대 과학이 그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영역을 두려움으로 접근하는가? 눈을 감고 잠에 들 때 뇌는 대기 모드로 들어가는 컴퓨터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낮의 의식을 임시로 해체하며 낮의 인식 틀을 분해한 후 환상적인 세계 안에서 대안적인 인격과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엄격한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꿈꾸는 동안 특히 감정과 시각적 이미지를 지배하는 핵심 뇌 영역의 활동 강도가 깨어있는 수준을 최대 40% 초과하여 급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편안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다고 인식되지만 뇌는 다른 모드로 열광적으로 작동하며 꿈의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현상은 장기적이고 생생한 꿈에서 깨어날 때 종종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치 진정한 여정을 마친 듯합니다. 흥미롭게도 꿈속에서 날카로운 시각, 뚜렷한 소리, 강렬한 감정을 생생하게 현실처럼 느끼지만 깨어나면 기억은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그것들은 흐려지고 조각나며 중요한 요소들이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 설명할 수 없는 공허를 불러일으킵니다. 더 기이한 점, 인류는 100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하거나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이론화할 수 있지만 특정한 야간 환영을 설명하는 데는 무력합니다. 다차원 공간에 대한 이론 물리학 출판물이 수천만을 초과하는 반면 꿈 연구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꿈의 내재적 기이함과 비논리성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현실 자체에 대한 불안한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진정한 존재인가? 우리의 깨어있는 삶이 단지 연장된 환상일 수 있는가? 1952년 일찍이
시카고 대학 과학자들이 수면 연구의 기반이 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잠든 피실험자들의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그들은 비정상적인 뇌전도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의 눈이 닫힌 눈꺼풀 아래에서 격렬한 테니스 경기나 액션 영화를 관람하는 듯 맹렬히 움직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뇌파 패턴은 완전한 깨어있음과 집중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단계를 급속 안구 운동, REM, 수면으로 명명했습니다. REM 중에 깨운 피실험자들은 변함없이 상세한 꿈 기억을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BREM 단계 깊은 또는 가벼운 데서 방해를 받으면 혼란과 꿈 기억의 부족을 보였습니다. 즉, 꿈꾸기는 무작위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으며 대본과 연출을 완비한 뇌의 세심한 공연입니다. 꿈꾸기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2010년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이 획기적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상의 복잡한 3차원 미로를 익혔습니다. 그룹으로 나뉘어 하나는 깨어있으면서 미로를 숙고하고 다른 하나는 낮잠을 잤습니다. 놀랍게도 미로에 대해 꿈꾼 사람들은 깨어난 후 숙고자들보다 10배 빠르게 그것을 탐색했습니다. 이는 잠든 뇌가 쉬지 않고 열광적으로 연습하고 분석하며 해결책을 최적화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의식적 자아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몰입하며 낮에 학습을 수백 또는 수천 번 반복하여 장기 기억에 새깁니다. 2019년의 후속 연구를 포함한 복제 연구들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꿈꾸기는 기억 통합을 강화하며 REM 세타 진동 4에서 7Hz, 이 헤마신피질 대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나 폴 맥카트니의 어제 멜로디 같은 무수한 과학적 예술적 돌파구가 꿈속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1865년에 일어난 전형적인 사례는 독일 화학자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케쿨레가 벤젠의 분자 구조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검토는 케쿨레의 유명한 꿈 이야기를 의심합니다. 그는 1890년 연설에서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의 야간 환영이 회전하는 원을 형성하여 벤젠의 육각형 고리를 영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존 워티즈 같은 학자들은 케쿨레가 수사적 효과를 위해 이것을 날조하거나 장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치볼드 스콧 쿠퍼 같은 이전 화학자들이 선형사슬을 설명했으며 케쿨레의 1865에서 1866년 논문들은 점진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는 유기화학을 제작성하며 화학산업의 현대시대를 열었습니다. 꿈의 수수께끼는 문제 해결을 넘어 자아 이해를 거부하는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낳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그것들을 주요 유형으로 분류하나 경계는 흐려집니다. 첫째, 생리적 꿈은 신체 피로의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화장실을 필사적으로 꿈꾸는 것은 방광이 가득 찼음을 신호하며 꿈속에서 해결하면 깨어날 때 야뇨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 꿈은 동일한 장면, 인물, 줄거리를 매일 밤 재현합니다. 이는 깨어있는 소란 속에서 무시된 뇌가 주의를 촉구하는 미해결 사안을 전달합니다. 셋째, 추락꿈 절벽이나 높이에서 은 통제 상실에 대한 깊은 공포를 상징합니다. 심리적으로 그것들은 삶의 갑작스러운 격변이나 관리 불가능한 압력을 반영합니다. 진화적으로 수면이 깊어지며 신경계가 진정되고 혈압과 심박수가 에너지 보존을 위해 급락합니다. 뇌는 가끔 이것을 임박한 사망으로 오인하여 추락 같은 방어적 악몽을 유발하여 각성을 자극합니다. 넷째, 자각몽은 꿈꾸고 있음을 인식하여 조작을 허용합니다. 영화 인셉션처럼 물리학을 구부리고 날아오르며 시나리오를 제작합니다. 이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정신적으로 훈련된 개인들에서 우세하며 뇌의 경이입니다. 2020에서 2023년 fMRI를 통한 최근 신경과학은 자각몽을 전두엽 감마 활동 30에서 50Hz의 고조와 연결지으며 메타인지를 강화합니다. 다섯째, 서사적 꿈은 현실만큼 생생한 기억을 산출하며 색채와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사망한 친족과 대화하는 꿈은 자아 치료를 촉진합니다. 뇌가 기억을 큐레이팅하여 작별이나 감정적 매듭을 푼다. 정신분석의 선구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을 자아의 정신과 솔직한 대화로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평행 존재로 제시했습니다. 그것들의 상징적 어휘를 해독하면 무의식 깊이를 밝히며 의식-무의식 상호작용을 조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교한 꿈꾸기가 진화되었는가? 진화 과학자들은 대담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꿈은 뇌의 가상현실 생존 시뮬레이터를 구성합니다. 고대의 조상들은 매일 위험, 포식자 공격, 부족 분쟁, 지속적인 결핍에 직면했습니다. 꿈속에서 위험을 연습하는 개인들, 야수를 피하거나 적을 회피하며 는 반사신경을 연마하여 실제 위협을 차분히 관리하며 생존과 번식을 증진했습니다. 따라서 꿈꾸기 유전자가 자연 선택을 통해 시대를 거쳐 지속되었습니다. 2020에서 2024년 연구, 레본수오의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의 세련된 버전을 포함하여 꿈이 부정적 감정, 불안, 공포를 불균형적으로 특징 짓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적응적 준비를 지지합니다. IM 중 감정 조절, 편도체 해마 상호작용을 통해 회복력을 육성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꿈꾸기가 필수적이라면 왜 95%를 깨어나면서 있는가? 신경과학자들은 이 의도적 기억 상실이 정신을 보호한다고 가정합니다. 깨어있는 기억의 충실도로 꿈을 유지하면 환상과 현실이 혼동되어 착란을 초래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상사와 다툰 것을 생생히 떠올린다면 다음날 상호작용이 근거 없는 원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신경전달물질 역학이 설명합니다. IM 중 낮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이 통합을 손상시킵니다. 단기 기억은 잠시 활성화되지만 장기 저장은 비활성화됩니다. 상태의 의존적 망각이 이어집니다. 꿈은 IM의 신경화학적 환경에서 인코딩되며 깨어 이듬의 다른 프로필에서 접근 불가능합니다. 2. 방화벽은 과부하와 혼란을 방지합니다. 오늘날까지 꿈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주공의 영적 예언에서 현대 신경과학의 MRI 스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전자뇌파 추적까지 수천 년을 아우릅니다. 2600회 이상의 꿈 중간 각성 분석, 산더미 같은 데이터 축적, 그러나 본질과 메커니즘은 완전한 파악을 피합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이 매혹합니다. 매일 밤, 뇌는 물리학,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법 영역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디든 횡단하고 불가능을 행하며 떠난 자와 재회하거나 신성으로 승천합니다. 모두 1.4kg의 두개골 기관 안에서. 이 겸손한 덩어리가 존재를 연료로 삼고 혼란스러운 기억을 정리하며 보이지 않는 감정적 상처를 치유합니다. 잊혀지더라도 꿈의 이점은 미묘하게 스며들며 새벽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신사숙녀 여러분, 다음에 꿈꾸거나 별을 바라볼 때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침묵이나 꿈의 소라는 존재의 가장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외부와 의식의 내부라는 두 시면에 걸쳐 있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 두 영역으로의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꿈과 뇌의 경이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장을 마무지며 우리는 의도치 않게 더 거대한 문을 엽니다. 그 문은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고요로 이어집니다. 뇌가 두개골 안에 자리한 소우주라면 외부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거대한 지성입니다. 이 병렬성은 문학적 비유를 초월하여 물리학과 철학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천문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은하 네트워크를 지도화하고 신경과학자들이 뇌의 신경 그물을 매핑할 때 별과 이미지는 섬뜩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은하 무리를 연결하는 암흑 물질 필라멘트가 신경원을 결속하는 축삭실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거대한 존재의 환상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주가 우리의 시선을 통해 자아 반성하는가? 2020년 연구를 포함한 정량적 분석, 신경과 우주 네트워크를 비교하며 계층적이고 자가 조직화된 구조의 놀라운 통계적 유사성을 드러냅니다.
서로 다른 규모와 과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복잡성 수준을 보입니다. 현미경을 망원경으로 바꾸며 물러서서 인류가 견디는 가슴 아픈 과학적 역설을 직면해 보겠습니다. 지식의 역설, 더 멀리 바라볼수록 더 많은 맹점을 발견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2022에서 2024년의 빅뱅 후 수억 년 만에 형성된 원시 은하들의 이미지를 전송했을 때 그것은 답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기 오래된 우주론 모델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025에서 2026년에 예상치 못한 성숙한 초기 은하 관측 같은 발견들은 별 형성과 블랙홀 이론의 개정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탄생과 블랙홀 메커니즘을 이해했다고 가정했으나 우주는 지적 오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지식의 작은 섬에 자리하며 미지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섬이 확장될수록 미지의 해안선이 길어집니다. 각 계시는 10개의 더 가시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우리의 고독 가설을 고려해 보십시오. 수십억 광년을 가로지르며 수조 개의 은하들 중에서 각 은하가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가운데 생명의 확률은 확실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무선 망원경을 심연 깊이로 향하게 하여 외계 문명의 희미한 신호를 탐지해도 섬뜩한 고요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대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인식을 달성한 최초의 존재인가? 아니면 소멸된 문명들의 유물로 흩어진 우주의 최종 생존자인가?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우리는 흙을 기어다니는 개미처럼 근처 인간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소란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감각과 기술이 너무 원시적이어서 조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의 포로로 남아 꿈의 감금처럼 인식 없이 갇혀 있습니다. 웹의 2024에서 2026년 외계 행성 대기에서 잠재적 생체 신호 탐지, K2-18B의 디메틸 설파이드 같은 것은 매혹적이지만 확인을 피하며 이 지각적 감금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간적 위치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촉발합니다. 우주의 138억 년 연대기를 한 해 달력으로 압축하면 빅뱅은 1월 1일 자정에 폭발합니다. 우리의 은하수는 5월에 응집합니다. 태양계와 지구는 9월에 나타납니다. 다세포 생명은 12월에 출현합니다. 공룡이 크리스마스를 지배하다가 곧 소멸합니다. 현대 호모사피엔스는 12월 31일 자정 4분 전에 나타납니다. 문명의 전체, 불의 지배, 피라미드 건설, 달 착륙, 인공지능까지 는 종소리 직전 몇 초를 아우릅니다. 우리는 우주의 깜박임, 일시적인 취약함으로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일시성 안에 최고의 힘을 품습니다. 우리 없이는 사고하고, 느끼고, 질문하는 뇌 없이는 우주의 목적이 무너집니다. 관찰자 없는 우주는 무생물입니다. 별들은 무의미하게 점화되고 소멸합니다. 블랙홀들은 무관심하게 삼킵니다. 별먼지로 단조된 우리는 우주의 자아 성찰 메커니즘입니다. 은하수의 장관에 압도되어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의 눈을 통해 자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우주의 이분법은 생존을 위한 신경 환상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주와 하나입니다. 이 깨달음은 중대한 의무와 깊은 우수를 지닙니다. 여력학제 이 법칙은 우주의 엔트로피, 무질서가 돌이킬 수 없이 증가한다고 선언합니다. 우주는 초당 냉각되며 팽창합니다. 먼 미래, 최종 별이 희미해지고 궁극 블랙홀이 증발하며 평형이 이어집니다. 영원한, 차가운, 정지된 밤. 우주의 열사. 모든 기억, 문명, 꿈, 베토벤 교향곡, 과학적 건축물 흔적 없이 소멸됩니다. 종착지가 라면, 여정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목적지가 아니라 횡단에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영원함이 아니라 현재의 공감에 있습니다. 절묘한 음악처럼 가치는 종결이 아니라 연주 중에 얽힌 멜로디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 시대를 살고 있으며
우주의 가장 빛나고 활기찬 단계입니다. 이는 희귀한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 황금 시대 속에서 각성하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탐험하는 것입니다. 뇌의 꿈지우기가 현실을 보호하듯 우주는 기원과 종말을 가려 현재의 삶에 집중하게 합니다. 망각은 은혜이며 영혼의 멍에에서 해방합니다. 우리는 생물학과 기계, 현실과 환상, 지구와 외계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새로운 발견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미래, 취약한 생물학에서 해방된 인류 의식을 데이터 클라우드로 업로드하고 빛의 속도로 별 여행하며 시뮬레이션된 우주를 제작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정점에도 불구하고 핵심 질문이 맴돕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는 확정적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가 진화를 추진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식의 추구는 고독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봉우리를 오르는 등반가처럼 영원한 안개가 정상을 가린 것을 알면서도 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위해 오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오릅니다. 뇌와 꿈 이해는 의식의 심연으로 내부로 잠수합니다. 우주 이해는 공간의 틈으로 외부로 확장합니다. 그들의 합류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고를 부여받은 반짝이는 먼지 입자들. 우주의 침묵이나 꿈의 혼돈을 두려워 마십시오. 인간 삶의 취약함을 소중히 하십시오. 살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지속되는 한, 의식적 존재도 지속됩니다. 우주는 무관심하고 차가울 수 있지만, 지식의 불꽃과 애정의 온기, 우리에 의해 점화되고, 석기시대부터 항성시대까지 세대를 거쳐 전해진 끝없는 밤을 안내하는 유일한 열과 빛입니다. 우리는 이 불꽃을 지키며 시대를 넘어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매 잠이 마음의 양자 영역으로 몰입하며 모든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매 각성은 우주의 이야기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류를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 추진하는 나침반이자 영원한 엔진입니다. 이 도전적이고 감정적인 사유의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찰이 더 깊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삶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작별입니다. 지식의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나요.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언급된 모든 과학자, 연구자, 연구집단, 그리고 연구 업적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코 페르미의 페르미 역설, 프랭크 드레이크의 드레이크 방정식, 류츠신의 암흑숲 이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팀의 외계 행성 관측, SETI 연구자들의 비판적 논의, 유진 아세린스키와 너세니얼 클라이트먼의 IM 수면 발견, 하버드 대학의 2010년 연구자들,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케쿨레의 과학적 돌파구,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안티 레본수오의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 그리고 로빈 헨슨, 마이클 하트, 프랭크 티플러, 보진 라키치, 마이클 게렛, 니쿠 마두수단 등의 최근 기여자들, 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침묵의 공헌은 인류의 지식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우주와 마음의 신비를 풀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헌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